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최신 투자 전략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2025년 기준으로 운용 기금이 무려 1237조 원.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죠? 네, 그 규모도 규모지만 사실 2024년 성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아, 성과요? 네, 수익률이 15%였고요. 금액으로 치면 거의 160조 원 가까운 수익을 냈어요. 160조요? 와, 이게 뭐 캐나다나 일본, 노르웨이 같은 다른 주요 연기금들보다도 높은 거의 세계 최상위권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15% 정말 인상적이네요. 국민연금이 사실 장기적인 안정성도 챙겨야 하고 또 수익성도 극대화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될 수도 있는 목표인데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자금이 대체 어디로 또 어떤 원칙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자료 보면서 자세히 따라가 보죠. 우선 큰 그림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자산 배분을 보면요. 기금의 거의 대부분 99.9%를 금융투자에 쓰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네,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해외 주식입니다. 35% 정도 되죠. 35%요? 해외 주식. 네, 그다음이 이제 국내 채권이고요. 한 27.2%, 그리고 부동산이나 인프라 같은 대체 투자가 한 16.6%,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의 13.4%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해외 주식, 특히 그런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꽤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해외 주식, 그중에서도 미국 주식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 미국 주식에만 약 160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60조. 종목 수도 꽤 많겠는데요? 네, 한 542개 종목에 걸쳐서 투자하고 있죠. 와,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그 미국 주식 투자 상위 10개 기업을 보니까 9개가 빅테크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제일 높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순서던데 네, 맞아요. 이렇게 빅테크에 집중하는 거 물론 뭐 수익률은 좋았겠지만 약간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빅테크 집중 투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운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아, 원칙이요? 네. 첫 번째 원칙은 급등한 주식은 차익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아, 오른 건 판다. 그렇죠.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요. 평균 매수 단가가 한 29달러 정도였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니까 약 158달러 수준에서 일부를 팔았어요. 한 11만 주 정도요. 그러면서 이익을 확정하고 비중도 좀 조절한 거죠. 네네. 또 최근에 134%나 급등했던 팔란티어 주식도 한 16% 정도 매도했고요. 너무 과열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경계하는 신중함이 보이는 거죠. 단순히 그냥 오르는 말에 계속 타는 게 아니라 적절할 때 딱 끊어서 이익을 챙기고 위험을 줄인다. 이야,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따라하기 참 어려운 원칙인데. 그렇죠. 그럼 반대로 주가가 좀 주춤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우량주는 조정받을 때 싸게 산다. 아, 떨어지면 죽는다. 네, 근데 아무거나 줍는 게 아니라 이제 아마존, 애플, 구글, 테슬라처럼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의 기본적인 체력이 튼튼하다고 판단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주가가 잠시 조정을 받거나 주춤할 때는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한 220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때 좀 더 사들인 걸로 보이고요. 넷플릭스 비중을 크게 늘린 것도 좀 눈에 띄는데 아, 넷플릭스요? 네, 이건 단순히 가격만 본 건 아닌 것 같고 뭐 오징어 게임 시즌3 같은 K 콘텐츠 성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좀 반영된 투자가 아니었나 싶고 실제로 이게 또 좋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보고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오히려 기회로 삼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존에 잘 알려진 이런 빅테크 말고 좀 새로운 가능성에도 투자를 했나요? 네, 그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바로 신성장 동력을 탐색한다. 신성장 동력 탐색. 네, 뭐랄까 거대한 함대가 새로운 지역을 탐색할 때 정찰선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규모 투자를 통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튼 분야를 조심스럽게 한번 타진해 보는 거죠. 아, 정찰병처럼. 그렇죠. 예를 들면 AI나 양자 컴퓨팅 통신 테스트 장비 만드는 렐리언트 코퍼레이션, 그리고 미사일 방어 관련 방산 기업인 아멘텀 홀딩스, AMTM 같은 곳에 일단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정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네 번째는 시장 변화에 맞춰서 산업별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네. 예를 들어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좀 주목받으니까 로빈후드 플러스 76%, 코인베이스 플러스 58%,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플러스 75% 같이 관련된 기업들 투자를 꽤 공격적으로 늘렸어요. 오. 또 다른 예를 들면 요즘 물가 상승 압박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회원 기반을 가진 코스트코나 아니면 저가 상품 위주인 달러 제너럴 같은 곳의 비중은 늘리고 반대로 일반 마트인 월마트나 타겟 비중은 좀 줄이는 식으로 이런 소비 트렌드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 단순히 개별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나 산업 트렌드 변화까지 다 읽으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조율하는 거군요. 그렇죠. 괜히 뭐 일각에서 국민연금 따라하면 중간은 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었네요. 정말 치밀하게 움직이는군요. 네,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높은 수용률 뒤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명확한 투자 원칙들, 이익 실현, 저점 매수, 신규 탐색, 그리고 시장 대응, 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께서 시장을 읽고 또 자신의 투자 방향을 설정할 때 국민연금의 이런 원칙적인 접근 방식은 분명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뭐 어떤 종목을 샀다더라 이걸 따라 사는 것보다는 이 원칙 자체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네, 정말 그렇네요. 오늘 국민연금의 2024년 투자 내역을 쭉 따라가 보니까 빅테크를 중심으로 큰 틀은 유지하되 시장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유연하게 또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그리고 미래를 위한 어떤 씨앗을 뿌리는 모습까지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2024년 말까지 이 해외 주식 비중을 38.9%로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더 늘리는군요. 네, 이건 뭐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중심의 성장세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신호를 읽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처럼 이렇게 거대한 자본이 계속해서 미국 기술주 그리고 해외 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이 사실, 이게 과연 미래의 부가 어디서 만들어질지에 대한 어떤 강력한 시그널은 아닐까요? 이 거인의 발걸음이 가리키는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당신의 경제적인 미래 설계에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